네, 뭐 시장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지 한 30분 가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려볼 건데요. 왜 이렇게 시장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 주소는 어떤 것인지 한번 이분과 함께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원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했던 바로는 조금은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고 네. 조금은 우려감도 있을 것이고 이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선 시장이 불안한 마음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사실 이만큼까지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동성으로 인한 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 사실 이제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리스크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 상승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장을 보면서도 뭔가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뭐 장중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2000선 돌파를 했고 코스닥 지수도 어제를 기점으로 700선을 돌파했고 지금은 사실 코스피는 또 2000선 아래로 또 내려오면 상승 탄력도가 줄긴 했거든요.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이제 더 네. 간다. 이제 2000 오늘 받고 이제 뭐 그 후에는 뭐 2100, 2200 뭐 이런 걸 또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어떻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2050 정도가 맥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까지는 이제 5월 시장에 대해서도 저도 전망을 처음에 할 때 과연 상승을 하면 강하게 상승하면서 2000선을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펀더멘털로 인해서 다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것인가 하반월의 이제 지수 전망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헷갈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2000선이 당연히 넘는 시장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가냐라고 봤을 때는 한 2050 전후로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6월부터는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지금 둬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매수하는 것들 보면은 그렇게 질 좋은 매수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승은 충분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상승보다는 그래도 좀 더 하락의 가능성을 좀 무게를 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그럼 그건 어때요? 뭐 코스피는 그렇다고 치고 요즘 코스닥 시장 쪽으로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돋보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종목별로 장세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정통적인 산업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이제 경기가 개선되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좀 더 많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말하는 게 이제 한국판 뉴딜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사실 유리한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를 보였고 또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에 이제 상장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던 것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코스닥으로 이제 좀 더 자금이 유입됐던 거고요. 나스닥이 강한 것과 비슷하게 코스닥도 좀 더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이제 바이오, IT 소프트웨어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승 랠리가 좀 더 코스피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요. 이제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이슈 양회, 중국 양회 얘기도 좀 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 기간 동안 늦어졌습니다. 원래 3월쯤에 이 이슈 우리가 또 매번 다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5월 중순이 되어서야 이 양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과연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중국이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19에 대한 판단은 뭐 중국 지도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네. 것들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죠. 근데 뚜껑을 열었는데 또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선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규모의 부양책이 나오기는 좀 힘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네. 네. 통화 정책보다는 그리고 재정 정책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고요. 대충의 윤곽은 다시 사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과 플러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우리가 새롭게 기대하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이제 상승의 힘을 줄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공개된 내용
내용 정도, 뭐 인프라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재정을 풀어서 경기 내수 경기를 살리는 이런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통화 정책, 뭐 기준금리 인하, 뭐 지준율 인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부채를 늘리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거를 생각한다면은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내수를 살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며칠 전만 해도 뭐 사실상 기준금리 동결 뭐 이슈가 이제 떠버리면서 또 시장은 에이 또 뭐 이거 별거 없나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어쨌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뭐 중국 쪽은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볼 거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 그 발언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과연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또 파월 입에서는 나오게 될까? 혹시 그 입에서도 또 뭔가가 나올까? 뭐 이렇게 네.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인데 이건 어떻게 볼까요? 우선 파월이 최근에 계속 이제 뭐 연설을 하고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대충의 신호들을 다 이미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침체되는 거는 전례가 없다. 경기 침체 자체는 사실 이제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제 아무래도 회복되는데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계속 언급해 준 상황이고요. 네. 사실 지금 보면은 정부보다는 연준에서 좀 더 이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돈을 풀어달라라는 이제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들은 이제 궤를 그대로 같이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2차 확산이 나타난다거나 하면은 다시 연준에서는 추가적인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성급하게 그것 관련해서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가운데서 우리 시장은 또 어떤 방향을 가져갈지 또 이제 궁금하시죠. 수급 상황에서는 요 며칠 사이에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진 무리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그래도 이렇게 플러스로 찍히더라 이런 쪽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공격적이진 않지만 이런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이번 주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보면은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저께 이렇게 이틀 연속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이게 이틀 연속 매수를 한 게 사실 2월 이후 사실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더라도 네. 사람들이 외국인들 이제 좀 돌아오나 달라졌어. 이런 예.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외국인의 자금을 패시브와 액티브로 나눠서 봤을 때 사실 이번에 들어온 자금들은 액티브예요. 액티브라는 거는 단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길게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쪽보다는 아무래도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잠깐 들어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펀더멘털들을 생각을 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선다라고 보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는 이제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죠. 지금 바로 고꾸라진다라는 얘기는 절대 네. 아닌 거고요. 어느 정도의 막힌 상단 여기까지만 이제 바라보자라는 네. 이제 시각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자세를 좀 임하고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또 가지실 거예요. 아무래도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요.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폭보다는 하락의 폭이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좀 더 이제 시각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할 때 상대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을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오히려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수가 하락한 뒤에 반등할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락한 뒤에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상승할 때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어떤 업종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 이거는 역시 코로나 이후 시대 이제 수혜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IT 소프트웨어라던가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재 쪽 이런 음식료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이번에 상승할 때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던 업종들이 향후에도 그런 이제 상승 랠리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빠르게 대처를 하시면은 조금 상승하는 걸 또 다시 먹고 또 하락할 때도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또 확보한 다음에 또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럴 때 수익률 확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살짝 눌림이 나올 때 그때도 나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격을 바꾸어서 경기 방어 중심의 종목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네.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와는 또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뭐지 싶거든요. 과연 네. 과거에는 뭐 전통적으로 뭐 통신주 생각하거나 네. 음식료주도 사실은 경기 방어 섹터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그렇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연히 이쪽은 이제 수출 중심의 또 잘 네. 나가는 업종이 소위 또 되어버린 것 같고 그렇죠. 연구원님이 생각하는 뭐 시장이 밀릴 때 좀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한 쪽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래도 정통적으로 봤을 때는 통신 쪽이 그래도 이제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통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얘네들은 이제 5G 수혜를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배당 같은 경우를 꾸준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음식료 같은 경우도 향후에 수혜주도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이제 방어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통신 음식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이 사고의 이 틀을 좀 넓혀놔야 되겠어요. 워낙 이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으니까요.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골라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조금은 조심해보자라는 큰 틀은 한번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네요. 연구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시장은 뭐 코스피가 2001선, 코스닥 지수 713선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도 이것이 유지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새로운 전략들 수립해 나가시고요. 저희 추배마켓도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